내려놓을수록 끌려오는 비밀. 꽉 막힌 공간에는 새로운 물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 더 큰 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놓아주거나 버린 것이 있는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치우면 원하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된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진공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선과 부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위한 빈 공간을 마련하라. 원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위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모처럼의 긴 연휴, 여러분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려놓는다는 것, 놓아준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놓아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더 큰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공간을 만들 때마다 우주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저서 근가루 수업을 통해 내려놓음으로써 더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합니다. 건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공간을 만들 때마다 우주의 물질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달려든다. 이는 삶의 정신적, 육체적 차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사업가는 몸이 좋지 않아 몇 주 동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남자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다. 그의 몸에는 독이 가득했고 어떤 것도 독소를 빼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열과 심한 기침으로 고통받은 남자는 진공의 법칙을 떠올리고 무언가를 놓아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신에게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때 불현듯 원한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그 사람에게 모진 말을 했고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그는 원한을 불러일으킨 사건들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던 욕망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히 상대방은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가 원한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고열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반복해서 선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고 풀어준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영구적으로 종결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자유이고 당신도 자유이며 우리는 다시 잘 지낸다. 잠시 후 그는 평온함과 고요함,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열은 사라졌고 마침내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남자는 용서를 통해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용서가 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내키지 않는 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용서는 낡은 생각, 감정 또는 조건이 있는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 그것들을 놓아준다는 뜻이다. 놓아주면 빈 공간이 형성되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용서의 필요를 발견했다. 또한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기 시작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축복을 받으며 해결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매우 부유했던 한 여성은 사망한 남편의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웠다. 정신적 고통에 빠진 그녀는 어느 날 밤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모임 사람들은 특별히 분노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한 남자를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용서라고요? 저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는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고했다. 모임이 싫어진 그녀는 자리를 떠났지만 다음 주에 돌아와 다시 용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며칠간 그녀는 용서의 힘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운전을 하던 중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친구를 생각하며 주님, 인간적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다면 저를 통해 그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녀는 그 평화에 감사하며 그 문제를 마음에서 떨쳐버렸다. 며칠 후 그 친구가 그녀의 변호사를 만나러 마을에 왔다. 그는 변호사에게 그녀를 직접 방문해도 되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주저하며 그래도 되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합의도 변호사인 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소송 때문에 만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녀와 친구이기도 했고 그녀의 남편도 종영했으니 보고 싶네요. 예전처럼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상냥한 말투로 전화를 해왔고 대화를 하던 중 마침내 소송 문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둘은 모든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법정 밖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완고한 생각, 태도, 의견을 놓아주면 보다 즐거운 경험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놓아주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이다. 문제의 상을 바로잡는 방법과 해결책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놓아줘야 한다. 관련된 상황이나 인물에게 선언하라. 나는 내려놓고 놓아주고 섭리에 맡긴다.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적 해방을 통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해방은 당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놓아주면 선을 끌어당기는 힘은 더욱 커진다. 물건을 놓아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옷장에 있던 대부분의 옷을 여동생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좋은 옷들이었지만 실정이 났기에 옷들을 전부 동생에게 주면 새 옷이 들어오는 길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동생에게 옷들을 붙인 뒤에 나는 새 옷이 올 것이라 확신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동생에게 보낸 그 정장이 있었다면 오늘 입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동생에게 보낸 옷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미 발산한 생각을 다시 발산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동생에게 보낸 옷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선언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놓아줍니다. 당신은 내 옷장에서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러자 금세 아름다운 새 옷들이 내 옷장을 찾아왔다. 자석 같은 힘이 작용한 듯 했다. 텅 빈 옷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친구가 조용히 내게 와서 너와 나누고 싶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기도할 때 계속 내게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옷을 잘 입지만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말했다. 그렇게 흐름이 시작되자 이곳저곳 모든 곳에서 물질이 흘러들어왔다. 어느 잡지사에 기고한 글이 계좌를 거절당했는데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사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그랬더니 성인이 났고 고려도 받을 수 있었다. 쇼핑을 하던 중 물건을 보고 내게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위해 선물로 구입한 사람도 있었다. 모두 옷장에 걸려있는 상상을 했던 옷들이었다. 고향을 방문한 친구 한 명은 그곳에서 쇼핑을 했다. 한동안 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친구라 내 빈 옷장에 대해 알 턱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쇼핑을 하다가 날 위한 옷을 사서 보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널 위해 옷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동생에게 보낸 옷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주고 난 뒤에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하는 그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줘서는 안 된다. 줄 것이라면 준 것은 관대하게 놓아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최선을 다하라. 재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위를 올려다보는 또 다른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가꿔라.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최대한 화려하게 살아라. 한 번은 회의에 참석할 때 입을 새 옷이 필요했지만 옷을 살 돈이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내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드레스를 계속해서 입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내가 제공했던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누군가 현금을 보내주었다. 당연히 나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샀다. 무언가를 내려놓고 놓아줌으로써 새로운 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풍요로운 느낌, 풍요로운 분위기, 풍요로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결핍 상태나 빈 공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결핍이나 제약에 대해 말을 하면 경제적 빈곤에 머물게 된다. 자기 자신이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상황이 어렵다거나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가 아니라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라. 콩밖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제일 좋은 도자기와 언접시를 꺼내 식사를 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빈 공간을 만들 때 현재 눈에 보이는 공급을 보류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당면한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가능한 한 풍요롭게 살 때 풍성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새로운 공급 통로가 나타난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금융자산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당신의 공급을 늘리는 일을 하게 된다. 큰 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지 말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법칙이 가시적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다.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불을 끌어당기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사용해 눈에 보이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맞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건강, 돈, 관계 등 더 나아지기를 갈망한다면 결핍에 대해 말하지 말고 풍요로운 공간을 위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묵은 공간을 비워둘 때 그 자리에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 앞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의 행복이 가득 차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